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 이정찬 PB입니다. 오늘은 최근 엄청 핫한 반도체와 관련해서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HBM과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한미 반도체와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HBM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HBM이 AI 시대의 필수다. 그리고 이 HBM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이 HBM이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HBM이란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한 명이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램이 수직으로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HB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HBM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바로 최근에 인공지능, AI 시장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예시로 우리 주변에서는 챗GPT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챗GPT가 혹시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기존의 데이터 나열 형식이 아닌 기존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사과의 성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사과의 성분을 검색하게 되면 사과의 성분 키워드가 담긴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백과사전 등이 검색될 텐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백과사전이나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사과의 성분과 그 성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과는 어떤 과일로 여겨지는지까지의 새로운 결과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나열 형식이 아니고 데이터가 많이 쓰여지는 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야 하고 이걸 얼마나 빠르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AI 가속기라고 불리는 GPU가 CPU와 다르게 AI 시대에서는 더 필요해졌고 GPU가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CPU보다 GPU가 더 필요해졌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CPU는 우리 기존의 컴퓨터에도 많이 붙어 있죠. CPU가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연산하는 두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PU가 컴퓨터의 성능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이 CPU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직렬 처리에 최적화된 소수의 코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연산을 순서대로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정예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는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GPU는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서 쉬운 연산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보자면 문제가 주어지면 CPU는 전문가 한 명이 빠르게 좀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GPU는 일반인 100명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고 많이 필요로 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우 소수의 엘리트 인원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보다 많은 일반인이 정보를 가져오는 GPU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PU가 인기를 끌게 되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 GPU와는 궁합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많은 D램을 쌓아서 처리가 빠른 특징을 가진 HBM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HBM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 종목들이 정말 HBM과 관련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기업은 같은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라고 하는 반도체를 패키징할 수 있는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고 성능과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두 개 업체가 HBM 관련주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같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B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7월 18일 기준 시가총액 2조 3,844억 원이며 최대 주주로는 이수그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3년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1,720억, 영업이익은 202억 원이 나왔던 회사이고요.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7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4조 8,232억 원이며 최대 주주로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3년 1분기 기준 265억 원, 영업이익은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업별로 주요 사업과 왜 HBM과 관련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PCB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인데요. 보이는 사진이 바로 PCB입니다. 이 PCB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부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작동을 해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나 전기 제품이 작동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부품들의 하나하나 모두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없죠. 선이 무수히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PCB가 선이 무수히 많지 않아도 부품들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크기가 너무 작고 온도, 습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PCB 기판과에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인 패키징 과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이 PCB가 필요한 거고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CB가 반도체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이수페타시스가 HBM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답은 바로 고다층 PCB에 있습니다. MLB라고도 불리는데 PCB를 하나의 단층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 다층으로 구성되는 부품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데 제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조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을 늘려서 제조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PCB도 단층으로는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적다 보니 층을 더 늘려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이 고다층 PCB를 이용하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HBM에서도 더 많은 양의 작업을 빠르게 도와주기 위해 층을 늘렸잖아요. 이 고다층 PCB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게 필요해지는 AI 시대에서 HBM이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단층이 아닌 다층의 PCB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실적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했듯 한미반도체는 반도체의 후공정 부분인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 중에 수출 물량이 78%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의 장비를 수출한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미반도체는 HBM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사진에서 보이는 TSV 기술을 이용한 본딩 장비 때문인데요. HBM은 여러 층으로 D램을 쌓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2층에 있는 직원이 3층의 업무도 해야 되는데 통로가 없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서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가 모두 통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기존보다 빠르게 보낼 수 있고 전력 소모 또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빛을 발하려면 당연히 층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HBM의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의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역시나 AI 반도체 열풍에 관련한 PCB 생산 수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생성형 AI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기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도 HBM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차세대 HBM 공정 장비를 하반기쯤에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7월 19일 기준 34,750원으로 마감을 했고 한미반도체는 43,500원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AI 반도체의 수혜를 받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돌파 후 횡보,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월봉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봉보다 가파른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HBM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도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